AM 1650 KFOX. You're listening to Southern California's #1 Korean language radio station. 최고의 의료진, 가장 빠른 리퍼, 미주 최대 서울 메디칼 그룹 제공 15, 8시를 알려드립니다. 힘든 시기, 우리는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이 함께하겠습니다. 남가주에 강한 폭풍우가 덮쳤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고립된 사람들이 당국에 구조되는가 하면 곳곳에서 대규모 정전을 겪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에는 대규모 항공편이 지연되거나 취소됐고 산타바바라 공항은 일시 폐쇄됐습니다. LA 카운티를 비롯한 산간 계곡지대에는 대피령이 내려졌으며 게븐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LA와 오렌지 카운티 등 8개 카운티에 비상사태 선포했습니다. LA 카운티 일부 지역과 산타모니카, 베벌리 힐즈 등의 돌발 홍수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라투나 캐년 로드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령이 내려졌고 오렌지 카운티 일부 지역에도 대피 권고령이 내려졌습니다. 브렌트우드 지역에는 2,800여 가구의 정전 피해가 발생했고 미드위셔 지역에도 1,000여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튜디오 시티에는 산사태 피해가 발생했으며 침수와 진흙사태 등으로 도로 곳곳이 폐쇄됐습니다. 토펜가 지역 등에는 이틀 동안 10인치에 육박하는 비가 내리고 어제 하루 LA 다운타운에는 4.1인치의 비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화요일이 내일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수요일 오전 이슬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연방 하원에 도전하는 데이브민 캘리포니아주 상원 의원이 경쟁 후보로부터 인종차별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주민들이 공격 중단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열린 그래미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의 앨범을 4차례나 수상하는 신기록을 세웠습니다. 재선을 노리는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해 그의 재선은 미국의 악몽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 상원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비롯해 국경 통제 강화까지 모두 1,180억 달러 규모의 안보 패키지 딜에 합의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본 데 이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재무부 대표단이 이번 주에 중국을 방문합니다. 양국의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으로 경제 워킹그룹 회의의 일환입니다. 그룹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합병과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설 연휴 영상 인사에는 이전 명절과는 다르게 김건희 여사가 등장하지 않을 전망입니다. LA 클리퍼스가 마이애미와의 경기에서 103대 95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서부조 선두와 승차를 한 게임 차로 좁혔습니다. 한국 축구대표팀이 요르단과 내일 오전 7시에 준결승전을 갖게 됩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우승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때문에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330.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과 오늘 계속 비가 내리겠고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57도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4년 2월 5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입니다. CNN 연결해봅니다. And what they were expecting to happen did not happen. Many people here took the warnings very seriously yesterday. If you'll remember, back in 2018, 23 people died about 15 minutes from here in Montecito due to massive mudslides. So all of the evacuation orders, those were heeded. In fact, businesses all throughout the area on Sunday last night, they were all closed. There was nobody out and about yesterday. So this area very much was concerned. 현재 CNN이 남가주 폭풍과 관련해서 현장 연결해서 직접 보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재난급 중남부의 강한 폭풍우가 지금 덮친 상태입니다. 특히 벤츄라 카운티, 산타바바라 지역에는 피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규모 침수, 정전, 피해에 잇따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닝뉴스 2부
캘리포니아 이 홍수, 폭풍우 소식으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YTN의 보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엄청난 폭우에 승용차들이 지붕만 남긴 채 모두 침수됐습니다. 내부까지 홍수가 들이치면서 이 꽃집은 무릎 위까지 물이 잠겼습니다. 캘리포니아 중남부에 몰아친 최대 시속 142km 폭풍우의 위력입니다. 앞서 허리케인급 강풍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나무와 전신주들이 쓰러지면서 샌프란시스코 베이와 몬터레이 등에서 수십만 가구의 전기가 끊겼습니다. We just got inundated with water. Actually got to a point where the water was about 14 inches deep inside the store. 이례적인 겨울철 폭풍우는 태평양에서 발원한 좁고 긴 형태의 비구름대 대기의 강 현상 때문입니다. 폭우와 폭설, 강풍, 높은 파도를 동반한 채 2년 연속 캘리포니아를 덮쳤습니다. 기상당국과 전문가들은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수준의 홍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며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습니다. This is very rare and unusual and a strong signal of a very high risk of significant flash flooding beginning late today and continuing into Monday. LA 일부에 최대 300mm의 강수량이 예보됐고 캘리포니아 지역 주민 400만 명에게는 재난 경보가 내려진 상황. 지역 당국은 여행과 이동 자제를 권고하며 피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이렇게 강력한 겨울 폭풍에 강타한 남가주 일부 지역에는 캘리포니아주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게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어제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버나디노 카운티, 샌디에고, 샌루이스 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투라까지 모두 8개 카운티에 겨울 폭풍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입니다. 비상사태 선언문에는 필요할 경우 캘리포니아주 방위군의 투입을 승인하고 폭풍의 영향으로 재정적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실업수당 지급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유틸리티 회사 같은 복구 작업을 위해 필요한 외부 업체와의 수월한 계약 승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실은 주민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의 비상 알림을 계속 구독하고 신뢰성이 낮은 매체로부터의 정보는 공유하지 말 것과 여행을 자제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강력한 폭풍이 남가주에 상륙하면서 생명을 위협할 수준의 홍수 위험구와 위험한 수준의 강풍으로 LA의 비상사태 선포됐습니다. 게빈 뉴섬 주지사가 직접 선포를 했는데요. LA 정부 관계자들은 오늘까지 주민들이 가급적이면 집 안에 머무르고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운전하지 말라라고 강하게 권장했는데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죠. 게빈 뉴섬 주지사는 LA와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해 리버사이드와 샌버나디노, 샌디에고, 샌루이스 오비스포, 산타바바라, 벤추라 카운티 등 모두 8개 카운티에 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LA 카운티도 포함됐습니다. 린치 오바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은 LA 카운티 정부는 이번 폭풍으로부터 우리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폭풍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어떠한 피해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비상사태 선포는 지원을 한층 빠르게 허용하고 뉴섬 주지사의 비상사태 선포와 뜻을 같이 하는 것이라고 호바스 위원장은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여러 카운티, LA 카운티 내 88개 도시들은 주민 모두에게 상황을 알리고 준비를 마쳐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주민들이 가급적 운전하지 않고 집에 머무르고 있는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어제, 그제 프리웨이가 한산했었죠. 캐런 베스 LA 시장도 시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물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중입니다. LA 카운티 일부 지역과 산타모니카, 웨스트 헐리우드, 그리고 베벌리 힐스에는 오늘 아침 9시까지 돌발 홍수 경보 발령돼 있습니다. 앞서 국립기상청은 헐리우드 힐스와 산타모니카 산악 지역에 밤사이 돌발 홍수로 인해 굉장히 위험할 만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토렌스 시정부는 어제 저녁 혼수 경보 내렸고 잔해물이 휩쓸려 내려올 가능성에 조심하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샌게브리얼 산악지역 동쪽으로는 겨울 폭풍 경보가 내일 오후까지 발령돼 있습니다. 고도 7,000피트 이상에는 최대 2에서 4피트의 폭설이, 그리고 낮게는 6,000피트와 5,000피트에는 최대 20인치와 8인치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헐리우드 버뱅크 공항 북쪽,
라투나 캐년 로드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는 잔해물이 쓸려 내려올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내일 6일까지 대피령도 내려져 있습니다. 또 침수와 잔해물 등 위험으로 도로 곳곳이 폐쇄되기도 했습니다. 볼드윈 힐즈 라브레 애비뉴 일부 구간이 콘크리트 더미가 도로에 떨어지면서 통제됐습니다. 또 라브레 애비뉴 북쪽 방면이 차단된 가운데 차량들이 통제 불능 상태로 회전하는 이른바 스핀아웃과 더불어 충돌 사고가 발생해 더 많은 지역에 도로 통행이 금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 세풀베다 베이슨을 향하거나 통과하는 도로들 일부 차단되어 있습니다. 버뱅크 블루버드 405번 프리웨이와 발보아 블루버드 사이, 그리고 우들리 애비뉴 버뱅크와 빅토리 블루버드 사이 통행도 각각 금지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캘리포니아주 교통국 칼트랜스에 따르면 LA 다운타운 북동쪽 5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에서 110번 프리웨이 남쪽 방면 연결 구간이 리버사이드 드라이브 진입로를 따라 발생한 진흙 사태로 암석이 떨어지면서 폐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 남가주 프리웨이와 로컬 곳곳이 침수됐고 나뭇가지들이 떨어진 경우도 많아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도 있습니다. 잠시 KTLA 연결해 보겠습니다. Communities, more than a dozen people were evacuated from one Studio City neighborhood. Now we're about half a mile from that location, but we are here on Fryman Road near Laurel Canyon Boulevard, and you can see water coming down Fryman and Laurel Canyon, some debris as well. And then the further you go up Fryman Road, the worse the debris gets. Now video we have shows large rocks, mud, fences, garbage cans, even what looks like a 지금 들으신 대로 refrigerator. 스튜디오 시티나 타자나 그리고 헐리우드 힐스 주택들이 산사태 피해를 입었습니다. 스튜디오 시티에는 프라이먼 캐년과 인접한 11,900 락 리지 로드의 진흙 사태가 발생해 최소 주택 2채가 파손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주민 그리고 16명은 집을 떠나 대피한 상태입니다. 또 타자나 지역에서도 어제 새벽 주택 최소 3채가 진흙 사태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엘 카바레로 컨트리 클럽과 가까운 곳의 주택들로만 알려져 있습니다. 또 헐리우드 힐스 다른 지역에서도 진흙이 쓸어내려오고 나뭇가지들이 떨어져 베벌리 글렌 블루버드 일부 구간을 가로막은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정전 사태 소식입니다. LA 지역에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했고 앞으로 발생 가능성도 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A 수도전력국 DWP에 따르면 오늘 브렌트우드 지역의 2,800여 가구의 전력 공급이 중단됐으며 LA 한인타운과 가까운 미드위셔 지역의 1,300가구에도 정전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LA DWP는 앞서 어제 모두 4,675가구에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LA DWP는 이번 겨울 폭풍으로 전기줄이 파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바닥에 전기줄이 떨어져 있거나 늘어져 있다면 절대 만지지 말고 바로 911에 신고를 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LA 공공부서 관계자들에 따르면 어제 저녁까지 나무와 나뭇가지가 떨어진 보고는 모두 254건 접수됐고 파톨 관련 신고도 549건이나 들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우가 쏟아짐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일부 대학 캠퍼스들이 오늘 하루 휴교합니다. 칼스테이트 대학 CSU는 일부 캠퍼스들을 오늘 하루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칼스테이트 LA와 놀스리지, 롱비치, 플럴튼, 도밍게즈 힐즈, 칼폴리 포모나, 샌버나디노 등이 오늘 원격 수업으로 대체합니다. 롱비치 시티 컬리지도 오늘 리버럴 아츠 캠퍼스와 퍼시픽 코스트 캠퍼스를 닫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은 수업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지 그리고 교직원들은 원격 근무를 하는지 이거 미리 확인해 봐야 합니다. 또 UC 산타바바라도 오늘 수업을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다시 스케줄을 짤 것이 권고된 상태입니다. 또 직원들이 재택근무할 수 있게 허용하라고 슈퍼바이저들에게 권장하기도 했습니다. UCLA와 USC는 오늘 평소대로 오픈하고 수업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도 오늘 정상 수업합니다. (2월 5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현재 남가주 대부분 지역 홍수경보, 홍수주의보, 바람주의보까지 발효되어 있는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비가 계속되겠습니다. 쉼없이 이어지고 있는 이 빗줄기는 오늘 하루를 지나 화요일인 내일까지 계속되겠고 그 각 지역에 따라서는 수요일 오전 이슬비가 내리면서 스톰의 기세가 점차 약화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비는 수요일 오후부터 목요일을 지나 점차 물러가겠고 일부 지역에는 금요일 오전 한때 잠시 이슬비를 뿌리고 지나면서 완전히 멈출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57도, 밤 최저 기온은 50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58도, 51도, 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은 56도, 48도, 해안 지역은 58도, 51도로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일부 지역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낮 최고 기온은 41도로 예상됩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 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각 현재 프리웨이 교통 상황입니다. 118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말보아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이중 추돌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버크셔 에비뉴로 내리는 지점 슬로우 레인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405 놀스 방향입니다. 센티넬라 에비뉴와 만나는 지점 네 번째 레인에 고장 차량 한 대 멈춰 있습니다. 60번 이스트 방향 다이몬바 블루바드와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210번 웨스트 방향입니다. 락스포드 스트리트과 만나는 지점 단독 차량 사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11월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후보를 뽑는 첫 공식 경선이 지난 주말 있었죠. 바이든 대통령이 예상대로 압승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경선 승리 뒤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저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YTN입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흑인 유권자가 26%나 되고 바이든 대통령이 4년 전 이들의 압도적 지지로 초반 경선에 부진을 떨치고 최종 후보가 돼 본선까지 승리하는 발판을 마련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앞서 민주당은 당헌을 개정해 이곳을 첫 경선지로 바꿨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더 큰 압도적 승리를 바이든에 안겼습니다. South Carolina has once again given Joe Biden. My problem with Donald Trump is the divisiveness that he brings to politics. And some people feel that he's too old, but I do not, because I feel that he's done a fabulous job and he has not done anything to hurt our country. 4년 전과는 달리 민주당 전통 지지층인 이곳 흑인 표심이 이탈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이어졌지만 여전한 지지 의견도 적지 않았습니다. This go round that black voters may be a little bit more turned off from him because of how the economy is gone. But as far as I know, black voters are still pretty supportive of President Joe Biden now. 바이든 대통령은 압승 소식이 나온 뒤 곧바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려 4년 전 이곳 유권자들이 정치평론가들의 예측과는 달리 대선 승리의 길로 이끌었는데 다시 트럼프 전 대통령을 패배의 길에 올려놨다며 승리 의지를 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앞서 자신의 대선 캠프를 찾아 트럼프의 이기는 여론조사를 거론하면서 4년 전보다 느낌이 좋다고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I'm feeling good about where we are. I really am. You know, the folks are starting to focus in. 바이든 대통령은 첫 경선에서 압도적으로 득표하면서 당내 일각의 회의론을 잠재우고 본격적인 본선 경쟁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 대한 일방 지지와 불법 이민 문제, 경제 문제 등으로 지지자들의 실망이 적지 않아 향후 본선 가도는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유력한 경쟁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해서 트럼프의 재선은 미국의 악몽, 나잇메어가 될 것이라며 그 이유를 나열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선거 자금 모금 행사 연설에서 과거 논란이 됐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들을 집중적으로 거론한 것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1년 1월 6일 의사당에 난입한 폭도들을 인질로 묘사하고 군 최고 장성에게 사형감이라고 말하고 또 전사한 군인들을 멍청이 또는 패배자로 낙인 찍고 스스로 하루만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하고 지지자들에게 나는 당신의 보복이라고 말했다며 포문을 연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라스베가스의 흑인 밀집 지역에 있는 커뮤니티 센터에 모인 수백 명의 청중 앞에서는 당신들은 우리가 트럼프를 다시 패배자로 만들 이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어서 네바다주 핸더슨 지역 한 주택에서도 기부자들에게 워싱턴 DC에 오면 트럼프가 2021년 1월 6일 자신이 선동한 폭도들이 의사당을 습격할 당시 몇 시간 동안 TV를 보며 꼼짝하지 않고 앉아 있었던 백악관의 식탁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백악관을 지켜야 한다. 상원을 지켜야 한다. 하원을 되찾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이어진 유세에서도 트럼프의 악몽을 상상해달라고 촉구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 가진 기억을 직설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대통령의 어제 발언에 대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 대선 캠프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야말로 악몽이라고 응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슈퍼볼 인터뷰를 2년 연속 건너뛰기로 해 그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와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슈퍼볼 중계 방송사 CBS는 백악관이 슈퍼볼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슈퍼볼 중계에 앞서 방영되는 슈퍼볼 인터뷰는 2009년 오바마 대통령을 시작으로 사실상 미국 대통령들이 의례 따르는 전통이다라고 하기에는 좀 전통이라고 하기에는 또 역사가 그렇게 또 길지는 사실 않아요. 슈퍼볼은 미국 최대 스포츠 축제로 지난해 슈퍼볼은 1억 1,500만 명이 생방송으로 시청하는 신기록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슈퍼볼 인터뷰는 대통령이 유례없이 많은 시청자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꼽히고 있습니다. 2021년 당시 바이든 대통령의 슈퍼볼 인터뷰는 102만 명이 실시간으로 시청했고 이후 슈퍼볼 관련 프로그램 등에서 방영한 그의 인터뷰 영상도 수백만 건의 조회를 올렸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슈퍼볼 중계를 맡은 팍스가 자신과 민주당에 대해 악의적인 보도를 일삼는다며 슈퍼볼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슈퍼볼 중계사가 CBS입니다. 그런데 CBS와 관계가 나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는데도 이번 인터뷰 거절한 것에 둘러싼 의문이 한층 커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측은 우리는 시청자들이 경기를 위해 튼 채널의 시청을 즐기기를 바란다. 이렇게만 짧게 성명을 발표한 상황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경과 이민 문제를 고리로 해서 본선 맞수로 확실시되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연일 저격하고 있는 가운데 공화당 소속의 주지사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소속 그레거 에버 텍사스 주지사는 어제 오후 공화당 소속의 다른 지역 주지사 13명과 함께 텍사스 남부국경 이글패스의 쉘비 팍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을 소셜미디어로 생중계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불법 이민자 대응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주지사로는 아칸소주의 세라 허커비 샌더스, 또 조지아주의 브라이언 캠프, 뉴햄프셔의 크리스 수누누, 테네시주의 빌리, 그리고 몬타나주의 그레그 지안포르테 등이었습니다. 샌더스 주지사는 간단히 말해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 중의 하나를 완전히 실패했다면서 국경을 보호하고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성토했습니다. 또 지안포르테 주지사도 우리 주들은 불법으로 국경을 건너는 사람들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고 있다며 바이든은 이들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주는 수년 전부터 막대한 예산을 퍼부어서 국경에 자체 장벽을 설치하고 국경 배치를 늘려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해왔습니다. 한편 AP통신을 비롯한 현재 미국 매체들은 강력한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의 정치인들이 대선을 앞두고 국경 문제를 쟁점화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록적으로 늘어나는 불법 이민자 문제를 바이든 행정부의 책임으로 돌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여론을 반영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대선 캠페인에서 이 국경과 이민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습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SNL 쇼에 깜짝 출연해 선두를 달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비난을 가했습니다. 헤일리 후보는 세터데이 나이트 라이브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타운홀 행사에 참석한 현지 유권자 역할로 출연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헤일리 후보의 고향이자 그가 주지사를 지낸 주이며 오는 24일 경선 지속 여부를 가릴 수 있는 프라이머리 치러지는 곳이기도 합니다. 헤일리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분한 배우에게 니키 헤일리와 토론해보는 것이 어떠냐라고 질문했습니다. 공화당 토론에 참석하지 않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견제구를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트럼프 역 배우가 이런 1월 6일 보안을 책임졌던 그 여자 낸시 펠로시군요 라고 반응하자 헤일리 후보는 당신 괜찮은가요? 아무래도 정신 테스트가 필요하겠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81세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 77세 트럼프 전 대통령과 각을 세우며 평소 75세 이상의 고령 정치인은 정신능력 검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던 헤일리였기 때문에 코미디 형식을 빌린 돌직구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투자자들은 최근 경기 둔화와 주가 하락, 부동산 시장 침체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승리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주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에서 뮤추얼 펀드와 사모펀드 그리고 보험사 자산운용 담당자를 비롯해 중국 내 고객들과 접촉해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메모를 통해서 현지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이 될 경우 중국에 미칠 영향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27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중국에 대한 새로운 대규모 경제 공격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참모들과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의 관세를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고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아마도 그 이상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 폐지에 대해 지지 입장을 표명해왔고 이것은 중국 수입품의 40% 이상의 연방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라고 신문은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번 주 재무부 대표단을 중국에 파견한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재무부 당국자에 따르면 제이 샴보 국제 담당 차관을 포함해 재무부 고위 당국자 5명은 이틀 일정으로 베이징을 방문해 양국의 경제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은 지난해 발족한 미중 경제 워킹그룹 회의의 일환입니다. 미국은 이번 회의에서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에 제공하는 보조금, 중국산 저가 상품의 과잉 공급 등에 대해 우려를 전달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과 중국의 거시 경제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기후변화 대처를 위한 협력 방안도 다룰 예정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지난달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3월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게 본 데 이어서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어제 방영된 CBS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경제가 튼튼한 만큼 언제 기준금리를 인하할지에 대해 조심스럽게 접근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또 올해 0.75%포인트 금리 인하를 시사했던 연준의 기존 전망에 대해서는 그동안 연준 위원들이 전망을 극적으로 바꿨다고 생각할 만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서 유지 입장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연초부터 지금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 감원, 칼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AI의 역습입니다. YTN입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은 올해 기술직과 광고직 직원 등 1,000명이 넘는 직원을 해고했습니다. 또 유튜브 관련 인력도 감축에 들어갔습니다. 지난해 1월 12,000여 명을 감원한 것에 비하면 미미한 수준이지만 향후 3만 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광고 업무 등을 AI가 대체하면서 이전처럼 많은 직원을 둘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7 years into our journey as an AI-first company, we are at an exciting inflection point. We have an opportunity to make AI even more helpful. AI 시대를 맞아 조직 개편에 나선 건 구글뿐만이 아닙니다. 애플도 AI 비서 시리 관련 부서를 폐쇄하며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섰고 아마존은 올 들어 스트리밍 관련 부서에서 수백 명을 해고했습니다. MS도 게임 부문에서 1,900명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관련 부서를 중심으로 재편하고 또 AI 투자를 늘리면서 인력 감축을 택하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인간을 뛰어넘는 인공일반지능, 이른바 AGI 시대가 도래하면 일자리를 비롯해 인류에 대한 위협이 현실화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I think one more important thing, though, is as the world gets closer to AGI, the stakes, the stress, the level of tension, that's all going to go up.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2035년까지 기존 일자리 3억 개가 사라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생산직 블루칼라 일자리보다 전문 지식을 활용하는 화이트칼라 직종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YTN 최영주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거나 노는 대신에 밤 9시에 잠을 자는 G세대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18세부터 35세까지의 젊은이들이 건강을 위해서 밤늦게까지 놀기보다는 오히려 일찍 잠자리에 드는 것을 택하고 있고, 이 같은 영향으로 유흥산업 역시 변화를 겪고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건강과 수면 시간 사이의 연관성을 깨닫게 된 젊은이들이 취침 시간을 앞당기고 늦은 저녁 식사를 거절하는 경향이 점차 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맨날 야식을 즐기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성 좀 해야 되겠네요. 네. 그래미상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테일러 스위프트가 올해의 앨범상을 4번째 수상하는 새 기록을 썼습니다. 이 상을 3번 수상한 프랭크 시나트라, 스티비 원더 등 전설의 가수들을 테일러 스위프트가 뛰어넘은 것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해가 올해도 이어질 것 같습니다. YTN입니다. And the Grammy goes to Taylor Swift. (66회) 그래미상 시상식에서 테일러 스위프트가 최고의 상 올해의 앨범을 거머쥐었습니다. 사상 첫 4차례 수상에 대기록을 썼습니다. I would love to tell you that this is the best moment of my life, but I feel this happy when I finish a song or when I crack the code to a bridge that I love. 스위프트는 그래미상 베스트 팝 보컬 앨범상도 받았습니다. 수상 소감을 통해 새 앨범 The Tortured Poets Department를 오는 4월 발표한다는 계획도 공개했습니다. 스위프트의 4번째 그래미 올해 앨범 수상은 기념비적입니다. 3차례 수상했던 마이웨이의 프랭크 시나트라, 사이먼 앤 가펑클의 폴 사이먼, 미국을 대표하는 싱어송라이터 스티비 원더를 능가한 것입니다. 스위프트는 앞서 지난해 12월 초 연예인으로는 처음으로 단독으로 미 시사주간지 타임에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는 영예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유명세를 겪기도 했습니다. 최근 스위프트 얼굴과 음란물을 합성한 AI 조작 이미지가 소셜미디어에 유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스위프트는 미국 대선까지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지율로 부진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020년 대선 때처럼 스위프트의 지지를 바라고 있고, 트럼프 진영은 정치엔 얼씬도 말라며 역풍 우려 속에 견제구를 날리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스포츠 소식입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최인정조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지금 전화에는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주 비가 많이 오는 아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밤새 별거 없으셨죠? 네, 아유, 밤새 잠은 잘 자죠. 비가 오면 이렇게 왜 이렇게 잠이 잘 오는지. 자, 내일입니다. 아, 내일 7시죠? 뭐죠? 내일 뭐죠? 7시가? 내일 7시 아시안컵 한국과 요르단의 4강전 준결승. 아, 기대됩니다. 왜 물어봤냐면 이거 모르는 분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지금 2002년 월드컵을 소환했어요, 다들. 이렇게 뭐 식당이라거나 이렇게 가보니까 모임 이렇게 모여서들 전부 2002년도 월드컵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정말 단체 응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했으면 그 때문에 별로 사람도 안 왔을 것 같아요. 아무튼 말씀을 드리면 64년 만에 우승을 노리는 대한민국이 중동 3개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됐어요. 이게 요르단, 이란, 그다음에 카타르, 요게 다 그 고동네 아닙니까? 바로 바다 건너 그다음에 동네인데 거기서 이제 샌드위치가 돼서 하는데
사실 그 16강전에서도 사우디 경기 이제 결과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사우디 일방적 응원으로 선제골을 내주고도 그야말로 동점골을 뽑아내서 승부차기로 4대1 승리. 정말 답답해서 기적으로 올라섰고 8강으로 올랐고 호주전에서도 역시 그 패배가 인정되기 직전에 주장 손흥민의 반칙 유도, 황희찬의 페널티킥 성공, 그리고 손흥민의 정말로 봐도 또 통쾌한 멋진 그런 가마차기로 2대1 역전승. 이기긴 했지만 정말로 속이 타더라는 그런 경기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은 주장으로서 월드스타의 위용을 확실하게 보여줬다는 그런 소식인데, 자, 이제는 이제 요르단전에 올인해야 되는데 쭉 보니까요. 지금 중동 팀들하고 경기를 하게 되면 카타르가 가까우니까 응원단이 많아요. 응원이. 그래서 그 많은 응원이 올 것 같은데, 한국에서도 또 이 빨간 옷 입으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들 가고 있다 그래요. 카타르행 비행기가 자리가 없을 정도라 그럴 정도인데, 일단 응원 싸움도 볼만하겠습니다만 역대 전적을 살펴보니까 FIFA 랭킹에서는 우리나라가 한참 위에요. 우리나라가 23위고 요르단이 87위. 역대 전적에서도 5번 싸웠는데요. 한국이 3승 2무로 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은 붉은 거 일단 그리고 또 지금 그 요르단이요. 수비가 강하고 역습에 굉장히 능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전적 믿고 방심하다가는 결승에 못 가는 최악의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그 다음 팀이 카타르가 되든 이라르가 되든 그건 둘째 문제고 굉장히 그 정신적인 싸움이 필요할 것 같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무튼 TV 시청률도요. 8강전에서 24.3%의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은 더 많은 그런 시청률을 올릴 것이다 하는 그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지금 캘리포니아 전체에 비가 내릴 것이다라고 지지난주부터 계속 우려가 돼서 페블비치 네.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고민을 하고 우려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결국 그냥 일찍 마무리됐네요. 그렇죠. 그나마 이제 3라운드 스코어로 그냥 결론을 오늘도 또 비가 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2라운드에 60타 3라운드에서 60타 친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PGA 투어 시그니처 대회죠. 우승 상금이 $360만. 그래서 미국의 윈던 크라크가 3라운드에서 60타를 치면서 더 이상 경기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 3라운드 성적으로 그러니까 윈던 크라크는 아주 럭키한 거고 한타차 2위 선수는 정말로 아주 기분이 좀 찝찝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 선수로는 김시우가 14위에 올랐고요. 김주영, 안병훈, 김성현은 그대로 공동 31위로 경기가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프로볼 경기가 있었어요. 근데 프로볼 경기 왜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또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네, 의미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예전에 하와이에서 했어요. 하와이에서 제가 예전에 하와이에서 경기를 봤는데 아주 가까이서 호텔 로비에서 어마어마하게 큰 그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이민을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게 바로 NFC와 AFC 팀 중에서 일단 슈퍼볼에 나가지 못한 선수들 중에서 가족들 동반해가지고 와서 위로 차원의 이벤트성 대회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는 어제 올랜도 캠핑 월드 스타디움에서 열렸는데 64대 59로 NFC가 승리. 스코어에서 말해주죠. 그래서 웬만한 건 안 잡죠. 못 잡죠. 왜냐면 이렇게 비정기 대회에서 다치면은 또 연봉이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일단 그 NFC가 64대 59로 승리했다는 소리. 근데 어제 많은 분들이 슈퍼볼은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슈퍼볼이 이제 딱 일주일 남았는데 과연 관록의 샌프란시스코냐 아니면 슈퍼허럽의 마음의 캔자스시티 치프스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진짜로 예측을 못하고 있는데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만약 이번에 우승을 하면 6번째 우승이 되거든요. 그래서 슈퍼볼에 대한 얼마나 엄청난지 2만 불 주고도 티켓을 못 구한다고 그러니까 전 2만 불 가지고는 안 가겠어요. 근데 슈퍼볼 열기가 지금 대단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슈퍼볼은 또 테일러 스위프트 때문에 더 인기예요. 네? 테일러 스위프트. 그럼요, 그럼. 예. 네, 맞습니다. 합타임 쇼가 그 슈퍼볼의 또 아주 백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NBA 정리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이제 82경기를 하는데 50경기가 어제 끝났거든요. 그래서 모든 팀이 50경기씩을 끝냈는데, 일단 순위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LA 클리퍼스가 35승 15패로 3위에 올라가 있고요. 서부 컨퍼런스. 그리고 레이커스는
26승 25패로 9위에 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서부 컨퍼런스 1위에는 오클라호마 썬더와 미러키 벅스가 33승 17패로 1위에 올라가 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리고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보스턴 셀틱스가 38승 12패로 1위에 역시 올라가 있다 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네, 오늘도 다양한 스포츠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 오는데 조심하십시오. 예, 지금까지 최세영 스포츠 해설위원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악관 인사들이 잇따라 미군 3명을 숨지게 한 친이란 민병대에 대한 추가 보복 공격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같은 보복 공격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과 무관하다며 확전을 원치는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어제 팍스와 인터뷰에서 추가 보복 공격을 예고했습니다. 시리아와 이라크 내 7개 지역 85개 이상의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와 그들을 지원하는 단체들에 대해선 추가 대응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공격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미군이 공격받으면 반드시 보복한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친이란 민병대가 시리아의 미군 주둔 기지를 공습해서 이곳에 있던 쿠르드족 반군 대원들이 숨졌다고 시리아 내전 감시단체가 밝혔습니다. 감시단체인 시리아 인권관측소에 따르면 이라크 이슬람 저항군 IRI는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시리아 동부 유전기지에 드론을 동원해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날 공격으로 미군과 함께 주둔하던 쿠르드족 민병대 시리아 민주군 SDF 소속 대원 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은 이란과 우호적인 시리아 정부에 대응하는 쿠르드족 반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인권관측소는 미군의 공격을 받은 친이란 민병대가 초기 대응으로 미군 기지를 겨눈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아랍계 주민들의 권리를 지지해온 아랍계 이스라엘 국회의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가자 지구의 전쟁 참사가 커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세르 아라파트 전 팔레스타인 잔치정부 소속 정치 고문을 지냈던 아마드 TV 의원은 이스라엘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능은 당혹스러울 정도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을 주장해왔던 정치인이기도 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 극우 세력들의 위협과 공격 시도를 경험했던 그는 하마스 기습 공격으로 시작된 전쟁 이후 그 강도가 어느 때보다 더 심해지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전쟁 초기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요구하면서 국가 건설을 골자로 한 가자 지구 구상을 제시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TV 의원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중립적이지도 효과적이지도 않고 바이든 행정부가 너무나 무능하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칠레에서 100곳 가까운 지역에 불이 나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사망과 실종자 지금까지 수백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병풍처럼 둘러싼 산둥성이에서 시뻘건 화염을 뿜어냅니다. 소방관들이 사방으로 물을 뿌려보지만 힘에 겨운 모습입니다. 며칠째 이어지는 불로 마을 전체가 폐허로 변했습니다. 칠레 전역 100곳 가까운 지역에서 난 산불로 가옥 1000채 이상이 파손됐고 2만 6천 헥타르가 불에 탔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실종자만 수백 명에 이르러 희생자는 훨씬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칠레 정부는 500명 넘게 사망한 지난 2010년 대지진 이후 최악의 국가 재난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 재난 사태가 선포돼 밤 9시 이후 통행 금지령이 내려졌습니다. 연기 때문에 시야가 좋지 않아 일부 도로는 폐쇄됐습니다. 칠레 정부는 오늘부터 이틀 동안을 국가 애도 기간으로 정해 희생자를 기리기로 했습니다. 2024년 2월 5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비 옵니다. 안전한 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서울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또 하나의 새로운 문이 열렸습니다. 한인은행 최초로 라스베가스에 진출한 오픈뱅크, 총 20억 달러의 승소, 크고 작은 교통사고와 상해, 브라이언 타필라와 CG러, 한인타운 올림픽과 카탈리나의 새 지점을 오픈했습니다. 고객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US 메트로뱅크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